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 세상이 그의 편이 아니었던 그 순간, 도널드 트럼프는 법정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냅니다. 그건 무려 20년 전 조수가 남긴 메모였습니다. 회의에서 누가 어떤 말투로 말했고, 누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누가 침묵했는지까지 담긴 손글씨 노트. 그 메모 한 장이 거대한 재판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곁엔 항상 조용히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회의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건 아이디어도 발표도 아닙니다. 바로 기록은 끝났는가? 입니다. 워렌 버핏의 책상 위에는 50년 동안 쌓인 손글씨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기록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부자들은 절대 기억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기록을 신뢰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고 흐름이 되고 결국 시스템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왜 부자들의 곁에는 항상 조용히 적는 한 사람이 있는지, 왜 그 기록이 수십조 원짜리 전략보다 더 강한 무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봅니다. 1. 부자들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믿는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기억 안 나? 그때 그런 얘기했었지.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은 말보다 위험하다. 기록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은 일이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기억엔 그렇게 안 남아 있는데요. 그에게 있어 말은 증거가 아닙니다. 기록된 흔적, 문서화된 행동, 의도가 남긴 로그만이 실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기억은 감정과 함께 부풀고 왜곡됩니다. 하지만 기록은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추적 가능합니다. 2. 머스크는 회의 시작 전 기록자를 먼저 정한다. 스페이스X의 핵심 전략 회의. 수십 명의 최고 기술자가 모입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수천억 원의 연구비를 바꾸는 자리입니다. 그런 회의에서 머스크가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의외입니다. 오늘 기록자는 누구죠? 그는 언제나 회의 전 누가 이 내용을 끝까지 기록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남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말, 분위기, 열정? 아니요. 오직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다음 회의의 기준이 되고 책임의 근거가 되고 의사결정의 연속성을 만듭니다. 머스크에게 기록은 단순한 회의록이 아니라 판단의 흔적, 권한의 분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입니다. 3. 워렌 버핏은 기록으로 기억을 통제한다. 워렌 버핏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제 읽은 신문을 다시 펼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남긴 기록을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매일 보는 것은 주가 그래프가 아닙니다. 시장 뉴스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써온 손글씨 노트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기억은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기록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그 기록을 통해 자신이 예전에 어떤 선택을 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고, 어떤 결과가 따라왔는지를 복기합니다. 기억은 불안할 때 편하게 왜곡됩니다. 기록은 차갑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 차이가 무릎에서 사는 사람과 폭락에 웃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4. 저커버그는 회의에 말없는 기록자를 둔다. 메타의 핵심 회의에 참석한 한 신입 인턴. 그는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트에 뭔가를 조용히 적을 뿐이었죠. 그걸 본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왜 불렀지?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저커버그는 그 인턴의 노트를 먼저 요청합니다. 회의록보다 당신의 메모가 더 정확합니다. 저커버그는 압니다. 회의에서 말한 사람보다 정확히 적은 사람이 더 많은 걸 기억한다는 사실을.
그 메모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반복을 했는지까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메모를 바탕으로 사람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기록자는 말을 적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설계자입니다. 5. 필 라이트는 실패한 날을 적는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라이트. 그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그날의 실패를 적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진 날, 언론이 비판한 날, 직원이 회사를 나간 날. 그는 말합니다. 성공은 반복할 수 없지만 실패는 기록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우리는 성공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실패를 적습니다. 그 기록은 10년 뒤 나이키의 위기를 예측하는 정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바탕이 됩니다. 실패를 남긴 기록이 다음 전략을 바꿉니다. 6. 위기일수록 감정 대신 기록의 흐름을 본다. 시장이 흔들릴 때 대부분은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이랬잖아. 이런 분위기면 또 무너지겠지. 하지만 머스크, 버핏, 저커버그는 기록을 꺼냅니다. 과거 유사 사례는 어떤 흐름이었는가?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가? 누가 왜 그렇게 말했고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그들은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패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억은 감정을 덧씌우지만 기록은 행동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7. 기록은 곧 통제력이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기록하지 못한 순간은 통제하지 못한 순간이다. 그는 결정이 흔들릴 때 항상 다시 메모를 꺼냅니다. 그 메모는 수년 전 자신이 같은 고민을 했던 순간에 적은 기록입니다. 그걸 다시 읽으며 그는 확신합니다. 나는 이미 이 문제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기록은 단순히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잊지 않고 다루고 있으며 다시 이겨낼 수 있다. 기록은 자기 확신이고 지속 가능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8.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 기록자를 둔다. 앨런 머스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억이 없는 사람이다. 대신 기록이 많은 사람이다. 머스크는 비서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적어두세요. 워렌 버핏 역시 말합니다.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 옆에서 정리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내 말이 아니라 내 흐름을 기록해줘야 한다. 이 둘이 말하는 기록자는 단순한 서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자들의 기억을 외주화한 시스템입니다. 생각이 지나가기 전에 붙잡아 적고 감정이 개입되기 전에 논리로 정리해주고 다시 그 내용을 판단의 수단으로 바꿔주는 사람. 즉,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을 남기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9. 왜 기록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가?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왜 그들은 굳이 누군가를 옆에 두고 기록하게 할까요?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자는 나의 두 번째 뇌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불안할 땐 기억이 왜곡되고 바쁠 땐 감정이 앞서며 확신이 없을 땐 소리를 키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럴 때마다 자신의 말, 생각, 논리를 기록한 사람의 노트를 꺼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내가 말한 게 맞는 건지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그 사람들은 부자의 판단 로그를 관리하는 엔지니어인 셈입니다. 저커버그는 이들을 보이지 않는 설계자라 부릅니다. 회의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기록한 사람이다. 10. 기록은 곧 판단의 시스템이다. 하루가 끝났을 때 당신에게 남는 건 그날 나눈 대화의 느낌인가요?
아니면 한 줄이라도 적힌 기록인가요? 부자들은 대답합니다. 말은 설득력을 주지만 기록은 책임을 만든다. 그들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조용히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조용히 적은 그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11. 기록자는 침묵의 권력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거대한 법정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20년 전 조수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그 메모 한 장이 모든 구두 증언보다 강력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적힌 한 문장이 재판의 흐름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압니다. 기록자는 침묵하는 권력이라는 걸.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절대 비워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기록하지 못하는 순간엔 꼭 누군가에게 그것을 위임합니다. 12. 기록의 진짜 목적은 판단의 반복성이다. 사람들은 성공한 순간을 남깁니다. SNS, 기사, 인터뷰. 하지만 부자들은 실패한 순간을 더 많이 기록합니다. 왜냐고요? 성공은 감정이고 실패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엔진 시험에 실패했을 때 그 과정을 3페이지에 걸쳐 적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그때 자신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 10년 뒤 그 노트는 신입 엔지니어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록이 반복성을 만들고 반복성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곧 돈이 됩니다. 13. 기록은 감정의 해독제다. 위기에서 대부분은 감정에 휩쓸립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분위기가 안 좋아. 예전에 실패했잖아. 하지만 그때 기록이 감정의 독을 해독합니다. 이 상황은 예전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다. 그때도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끝났다. 지금은 그때보다 숫자가 낮다. 버핏은 감정에 약한 자신을 기록으로 통제합니다. 나는 감정으로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대신 기록으로는 이길 수 있다. 14. 부자들의 전략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적느냐가 당신의 전략을 결정한다. 머스크는 매일 자기 전에 그날의 결정 하나를 적습니다. 그 결정의 이유, 다른 선택지가 뭐였는지, 자신이 왜 이걸 택했는지를 짧게 남깁니다. 그걸 모아서 1년 뒤에 다시 읽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1년 전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면 지금의 나도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기록 기반 전략의 핵심입니다. 생각의 흐름을 기록하고 판단의 근거를 적고 그것을 나중에 객관적으로 다시 본다. 이것이 반복될 때 그 전략은 수익이 됩니다. 15. 당신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요? 말로 떠든 회의, 기억에 의존한 결정, 감정으로 움직인 하루. 부자들은 말합니다. 기록이 없는 판단은 믿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신 옆엔 당신의 생각을 기록해줄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면 당신 스스로 그걸 적고 있나요? 말은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감정은 뒤섞이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당신의 시스템이 됩니다. 결론. 기억은 감정의 사본이고 기록은 판단의 원본입니다. 말은 소통이지만 기록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조용히 적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그리고 그 기록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말은 설득력을 주지만 기록은 책임을 남깁니다. 말은 흘러가고 기억은 왜곡되지만 기록은 남고 패턴이 되고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남기고 있나요? 말뿐인가요? 아니면 기록인가요? 기억에 맡기고 있나요? 아니면 판단을 남기고 있나요? 부자들은 말합니다. 기록이 없는 판단은 믿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메모 한 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을 연구하는 더리치랩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